아름다움과 고통, 김지원과 김수현이 퀸 오브 더 스노아에서 감정이 가득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퀸 오브 더 스는 흥미로운 작품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대변의 팬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퀸 오브 더 스는 여전히 열광적인 폭발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 대작이 반이나 끝내고 퀄리티는 형편없어 정말 불공평합니다. 퀸 오브 더 스커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역대 최고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퀸 오브 더 스야의 최종회, 김수현이 김지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악역의 결말은 네티즌들을 환호시켰습니다. 퀸 오브 더 스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16부작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짧지만 감정적으로 명확하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12부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운 여정이었지만 13부 이후부터는 많은 시청자들이 인생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제작진이 대변의 펜을 바꿨을지 여부에 대해 의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훌륭한 시나리오를 파기한 대변. 박지은은 한국 영화계의 유능하고 열정적인 여성 대변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응행이든 국제시장에서 주목받는 작품이든 한때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퀸 오브 더 스인 박지은의 특징이 깃든 시나리오로 주인공들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캐릭터를 가졌으며 신데렐라적으로 약하고 꿈 많은 여주인공을 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초반부, 특히 처음 10부는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감정이 충분한 시나리오에 매우 만족했으며 작품은 마음 아픈 문제를 비극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도 충분히 감정이 풍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국 드라마의 흰색 혈액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모티브를 사용하더라도 퀸 오브 더 스는 오래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이 작품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문제들을 다루며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고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10부의 이야기입니다. 11 물결 12부는 시나리오가 새로운 문제들을 더듬어보고 13부부터는 이야기가 처음의 본래 모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퀸 오브 더 스야의 마지막 4부는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옛 따위의 모티프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기억상실, 대체 배우, 깨진 거울이 다시 복구되고 연인을 위해 목숨을 거는 등 모든 이 예전에 지루하고 예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처음에 견고하고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반을 가진 작품을 망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관객들은 폭발적이고 신선하며 기억에 남을 결말을 기대했지만 대변은 자신의 펜을 반전하고 고달픈 악역인 은성을 꼼꼼하게 그리는 데에 낭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성이 크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무명의 아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올려 지금은 탁월한 사업가가 되어 심지어 명예로운 퀸즈 그룹조차 은성의 주목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러나 결국 그는 단순히 정신병적인 연인이 되어 그의 악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관객이 그를 미워할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성이 반 시즌에 나타난 것은 우연히 그를 여분의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박성훈의 연기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은 작가 박의 캐릭터에 대한 원래 시나리오보다 더 광기 어린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수현의 눈물도 점차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퀸 오브 테어즈가 처음부터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한국 영화계의 페이체커로 불리는 김수현의 등장입니다. 그의 세 번째 출연으로 박지은의 시나리오에 동의한 것은 관객들이 이 시나리오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단계에서 김수현은 그들의 신뢰가 오른 곳에 있음을 관객에게 증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의 연기 경력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역할을 맡아 웃길 목적으로든
관객의 마음을 찢어버리기 위해서든 소중한 눈물들이 어디에서나 바이럴로 전파되어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김수현의 눈물들은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모든 비극을 현우 캐릭터에게 쏟아붓게 되어 그렇습니다. 관객들은 농담처럼 현우가 홍가족의 짐을 지나치게 맡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진 캐릭터, 그가 메리수, 이상적이고 완벽한 캐릭터로 현실적이지 않은 는 아니지만 작가가 현우와 그의 눈물들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진스, 누지언즈 멤버의 어머니인 A씨는 방 회장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이브 CEO 박지원은 그룹에 대한 장기 휴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그의 레이블 레더 사이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인 A씨는 일간 스포츠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우리가 그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12일에 말했다. A씨는 4월 25일 레더 CEO인 민희진의 기자회견 날에 그녀와 다른 2명의 뉴진스 어머니가 하이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여파를 걱정하고 하이브와 에더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다른 임원들이 이미 있을 때 약 20분 늦게 도착했다. 고 A씨는 계속했다. 우리는 민 CEO가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노트북에 보여주기 전에 중재에 대해 몇 분도 거의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이전에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 A씨를 포함하여 3월 30일 일에 에더에 이메일을 보내어 하이브의 하위 레이블 빌리프 트래브 아래에서 새롭게 데뷔한 그룹의 표절 문제를 지적했다. CEO 민은 4월 3일에 하이브와 빌리프 트래브의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에더는 답신을 받지 못한 채 4월 16일에 다른 이메일을 보냈고 하이브는 4월 22일에 첫 번째 이메일에 답장을 하여 그날 오후 에더의 감사를 시작했다. 뉴진스 어머니들이 CEO 민에 의해 그러한 이메일을 보내도록 설득당했다는 의심에 대해 A씨는 심지어 하이브도 그것을 언급하며 에더의 부사장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CEO 민에게 우리가 보낼 이메일을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으며 하이브의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것이 실제로 그들, 뉴진스 부모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확인했다. A씨는 또한 친구들이 비슷한 사진 때문에 새로운 뉴진스 사진으로 착각하고 영이 누락된 것을 알아챌 때의 혼란에 대한 일화를 공유했다. 그것은 매우 비슷해서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CEO 민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뉴진스 어린이들의 인사조차 방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는 데뷔 후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다. 고 A씨는 댓글을 달았다. 한 어린이는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었고 그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 하이브 직원들은 여러분은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 회장은 안면맹이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회의를 나온 후에 그가 안면맹이라면 그는 여전히 듣지 못합니까?